네, 안녕하세요. 이제 11차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관계라는 게 무너지면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소통의 기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과 문화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성격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성격이 되게 이상해.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성격인 것 같아. 라고 해서 판단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격의 의미는 우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특질, 성향, 목표, 그리고 이야기와 같은 개인적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성격에 따라서 특질, 흥미, 욕구, 가치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행동의 지속적인 형태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어떤 특성이나 행동에서 개인들 간의 이제 안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격 같은 경우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에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되게 밝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조금 소심한 사람이야라는 성격이 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성격에 대한 주요 가정 중 하나가 이제 일관성에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행동과 그 다음에 상황, 시간 이런 걸 걸쳐서 일관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관적인 사람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이 수시로 바뀌고 감정이 또 수시로 바뀌는 사람보다는 어떤 성격의 특성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격의 일관성에 있어서의 우리는 이상적인 관계는 상대방의 일관성과 비일관성을 모두 수용하는 거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질 땐 성격이 내가 저 사람하고 맞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죠. 성격의 강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의 성격의 특성이 되게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보니까 적응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데 성격 특성을 성격 강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성격이 되게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그 성격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오히려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은 상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조금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역량이나 기술처럼 그런 어떤 장점이나 그런 어떤 이제 자산만에 여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삶의 특정 영역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성격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성격 특성을 범주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성격 강점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의 강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와 일에서의 성취, 그리고 전반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고 관계 회복이 되려면 성격적인 것도 맞아야 되고 취미적인 거 그리고 나와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경향이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의 성격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제 성격의 5요인 모형이라고 있어요. 외향성은 조금 에너지 원천이 되게 크죠. 그래서 내가 발랄하기도 하고 외향성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되게 솔직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되게 흡수가 빠르죠.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결정하는 게 빠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화성은 사회적 조화와 타인과의 공동체적 관계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어떤 조직이든 간에 거기에서 관계를 잘 맺는 경향이 있죠. 성실성은 목표의 성취를 추구하는 성향이고 신경증은 분노나 불안과 같은 불쾌한 이제 정서를 쉽게 느끼는 성향입니다. 개방성은 나의 경험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격 이제 5개의 요인에서 우리가 2개의 요인으로 이제 조금 묶어서 범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그마는 친화성과 성실성 그리고 신경증의 반대를 우리는 자신이 알파라고 부른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외향성과 개방성을 자신의 배타라고 그리고 또 부르는 그런 요인으로 묶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완전성, 전자를 안전성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가성성이라고 부른 반면에 우리는 그런 어떤 전자의 시민의식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성장이라고 부르는 이제 학자들의 학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형에 있을 때 보면은 정직하고 겸손은 그 요인을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볼 때 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정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정직하니까 겸손도 하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이제 있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향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강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행복하고 문제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친화성은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이 있고요. 성실성과 관계성의 민족의 이제 만족에 대한 결과는 결과에 대해서 일관적이진 않으나 성실한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더 만족하는 게 이제 불문명하다. 우리 애착을 볼까요? 저는 되게 애착심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때 있죠. 애착은 유아나 동물의 어린 새끼와 그 부모나 양육자 사이에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예요. 그래서 애착의 손실이 되면은 우리 유아 같은 경우는 애착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부모와 관계에 따라 애착에 중요한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지지에 대하여 애착 인물이 하는 반응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안정애착, 불안, 그리고 양가적 애착, 회피 애착이 있습니다. 애착의 이론에서 유아는 애착 경험을 통해서 애착 관련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이제 작동을 위한 모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표를 보듯이 안정형과 집착형, 두려움과 회피형, 거부 회피형을 표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그러면은 어떤 애착 유형일까라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런 성인기에 유아의 그런 어떤 애착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성인기에는 애착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내가 이런 유착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애착으로 지금 내가 유형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정형이라는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애착 관련 불안과 회피 수준이 모두 낮죠. 그리고 이제 거부 회피형이 있습니다. 집합형은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작동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작동 모형을 갖는 것을 집착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두려움과 회피형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착 관련 불안과 회피 수준이 모두 높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형이 가장 이제 좋게 이제 우리가 유착해서 이제 애착에서 유형별로 해서 가장 안정형이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에 관련해 있어서 불안과 회피 모두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과 회피 유형이 있어요. 접근과 회피로는 우리 학자가 봤을 때 긍정적, 정서적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이제 행동 시스템이 이제 하나가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경증, 부정적, 정서적, 정서성 그리고 회피적 행동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서 입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 지향의 사람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회피 지향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에 성격적으로도 과도하게 민감하죠. 그래서 호의적이고 약간은 지배적인 행동적인 그런 어떤 정서를 가져오는 활동을 덜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유형의 특징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제 향상 이제 초점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예방 초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상 초점은 우리가 안전 욕구, 의무, 책임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고 예방 초점은 내가 어떤 회피 지향의 사람과 비슷하게 그런 어떤 손해나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저거는 내가 하기에는 저 모임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좀 이건 위험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을 굉장히 안전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지만 안전적이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과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우리 여러분들하고의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단체톡에 유튜브 채널을 올릴 거니까 거기에서 계속 왜 이러닝에 영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러닝의 공지사항에도 제가 꼭 올리고 있으니까 공지사항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볼게요.